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10월 18일 토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휴장 이후 펼쳐지는 한 주간입니다. 출전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휴장 전보다도 더 많은 이변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추석 전에는, 휴장 전에는 보병들을 각구시에서 때려먹는 그런 경주들이 많다면, 휴장 이후에는 갈아서 때려먹는 것이 아니라 인기마로 잡힌 것을 빼먹으면서 배당을 일부러 터트리는 그런 식의 경주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기마보다는 보병 위주의 공략도 많이 필요한 게 바로 이번 주 한 주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난 휴장 전에 상승세를 그대로 한번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리겠고요. 구독도 좀 해주세요. 자, 1경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경주는 6번, 4번 두 마리가 인기만데 저는 그 중에 4번 에코스타가 좀 더 눈에 들어옵니다. 요 조합은 이영호와 이준철 조교사 조합인데, 우선은 이준철 조교사는 우선 열심히 타는 조교사입니다. 기수 그렇고 조교사도 그래요. 자, 에코스타란 마필은 주행검사 처음 받았을 때보다 재검 시의 모습이 아주 좋아요. 재검 시의 모습이 아주 좋고, 연습주행 시의 모습을 보니까 안정감 있게 뛰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반면에 6번 성실 위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보니까 선행을 못 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선행을 가는 게 우선은 가장 좋아요. 능검대 모습 봤을 때도 선행을 가는 게 우선은 가장 좋은데, 이게 안쪽에서 1번 월드빅스라는 말도 선행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실 위너가 선행을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 에코스타를 놓고 공략을 할 것이고, 1번이 선행은 갈 수 있는데 버틸 걸음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고춧가루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마 중에 저는 요거 3번 학산소드가 그야말로 내 측에서 선행마가 1번, 6번이 겹치면은 얘가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말로 좀 보고 있고, 더불어서 5번 명브레이싱 같은 경우도 최적으로 주행검사는 받았는데 얘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약간의 단점은 고개가 높다는 게 명브레이싱은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진다면은 이 정도 X10 터진다면 X10인데 얘도 주행검사만 놓고 본다면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안 잡혀 있더라고요. X10도 이변의 걸음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경주는 4번 에코스타가 이영호, 이준철 조합이라면 무조건 열심히 탈 것 같고, 선행마가 겹치는 사이 3번을 우선 6번, 그 다음 5번 순으로 본다. 빵 터진다면은 7번, 요런 말이 좀 빵 터질 수가 있는 그런 말이니까 현장에서 X10의 상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필두로 해서 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는 4번 삼정 스파이더가 아주 강력한 축으로 잡혀져 있어요. 자, 이 말이 주행검사를 맞추고 나오는데 얘가 파인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 습보조교는 없었어요. 파인기가 있어가지고 습보조교 없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좀 압도적인 인기란 말이죠. 저는 뭐 4번 삼정 스파이더를 빼지는 못하겠고, 자, 배팅의 축을 이거 놓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질병이 좀 있어서 저는 1번 라온 킹스맨을 놓고 가는데, 얘가 이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추입형입니다. 추입형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너무 늦게 전개하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원게이트라서 전개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전개 이점은 1번 라온 킹스맨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고, 또 2세만대 일반 경주에 출전을 했으니까, 자, 주행검사 때 빠른 기록을 보였던 삼정 스파이더가 이번에 원래 주행검사 받고 약간의 공백이 있었거든요. 약간의 공백이 파행 때문에 약간의 공백이 있었는데, 자, 그 부분을 얼마나 문제없이 준비해서 나오느냐. 재검 때 보니까는 걸음무모
이상 없이 좋아서 아주 압도적이던데 저는 1번을 축으로 우선은 보겠고, 여기 이제 복병마 추천을 좀 드리면 5번 더 커밍선이라는 말은 아마 이제 김효정이라서 안 팔리는 것도 같은데, 얘가 늦발 이후에 걸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걸음 자체가. 반대로 이제 발주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기록 단축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친다면 저는 5번 더 선 커밍, 요게 좀 터트려 줄 수 있는 말이고, 또 하나는 7번 파워풀라이트는 좀 잡히긴 했는데, 디에고 기수가 이승하는 파워풀라이트, 얘도 이세마 경주 포기하고 나오는데 능검 자체가 양호합니다. 능검 자체가 양호한 느낌이어서 요런 마필들이 좀 복병급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기마 중에서는 2번 크리솔 스텝이 여기서는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지난 경주에서의 걸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물론 선행을 가면 전개가 좀 더 편해지긴 할 텐데, 2번 크리솔 스텝이 인기마에 비해서는 매당 메리트가 좀 별로 없어서 지금은 1번 라온 킹스맨을 필두로 해서 4번 삼정 스파이더 당연히 기본으로 봐야겠죠. 여기에 5번 요거 배당마니까 가져가고 싶고, 7번과 2번 중에 인기마 중에 하나 가져가면은 7번 쪽을 우선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중에서 하나 초이스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벌교봉봉도 있긴 해요. 벌교봉봉도 있고, 요거 지난번에 선행을 갔었던 모습인데 외곽에서 전개 자체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같지도 않고, 저는 10번 벌교봉봉은 그렇게 강하게 보지는 않겠다. 자, 1번을 필두로 이렇게 압축 드려봅니다. 자, 3경주 할게요. 3경주입니다. 자, 이번 3경주는 7번 라이브스타가 가장 많은 인기. 자, 이 라이브스타라는 마필이 지난 경주에서는 발주가 살짝 늦었어요. 당시 제가 동강의 스타라는 마필을 갖고 방송에서도 축으로 말씀드리면서 중배당 적중에 성공을 드렸던 그런 경주였죠. 그 당시 제가 이 동강의 스타는 무조건 봐야 된다. 근데 요즘에 제가 첫 경주 승부를 안 하니까 승부로 작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배팅을 해볼 만한, 노려볼 만한 경주다라는 설명도 좀 드렸었던 경주로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라이브스타가 그 당시 인기마였고, 그전에는 발주가 정상이었는데 지난 경주 때는 발주가 조금은 늦었어요. 그러면서 입상에 실패를 했던 경주. 근데 이제 그 경주는 입상마들의 탄력이 아주 좋았던 경주입니다. 라이브스타도 발주가 더 좋아지면 더 뛸 수 있고, 또 당시 입상했던 말들이 굉장히 좋은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상대적으로 약해진 경주 편성이고, 발주가 더 좋아진다면 더 안정감 있게 뛰어줄 수 있는 말이고, 여기서는 라이브스타를 충막감으로 좀 보고 들어가요. 자, 인기마 싸움으로 좀 보여지는데 상대마 중에 4번 금빛 파워와 5번 썬갤런트, 자, 요런 말들이 상대마로 잡혀져 있고, 그 중에서는 금빛 파워가 늦발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아주 좋았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빛 파워가 요거 추입 타이밍이 왕권인데 금빛 파워를 우선은 저는 상대마로 좀 보고 싶고, 썬갤런트 같은 경우가 둘이 같이 이제 뛰었는데 앞에서 죽으니까 얘도 올라오게 됐었던 경주죠. 근데 이제 얘가 발주를 잘하면은 4가 이길 수 있어서 4번을 우선 1순위로 봅니다. 4번, 5번 다 보는 경주이고, 여기 이제 외곽에서는 8번, 9번 요런 말들까지 있는데, 9번 세인트 위너는 2역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볼만한 메리트는 있어요. 2역 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볼만한 메리트는 좀 있고, 8번 화랑산 정기는 지난번에서 배당판 바람만 좀 이빠이 불었었는데 딱히 특징 있는 걸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배당만 하나 노리고 간다면 저는 얘가 좀 복병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상경 기수라서 아마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썬더런이라는 마필은. 자, 썬더런이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바로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선위권으로 전개할 수 있는 말이고, 내치기면은 전개상에도 문제가 딱히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잘하면 뭐 선행도 가볼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상규라서 안 팔리는 것 같은데, 그다지 빠른 말이 출전하는 경주가 아니니까 기습을 노린다면은 1번 썬더런,
요게 배당을 한번 좀 줄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 라이브스타. 지난 경주는 충막감이 아닌 게임이었고 역시나 그렇게 결과가 끝났는데 이번에는 충막감으로 봐요. 여기에 4번, 5번 이러한 인기마들, 그리고 받치는 거를 1번을 가져갈지 9번을 가져갈지 요거는 현장에서 초이스를 좀 해보겠습니다. 배당 메리트는 뭐 1번이 무조건 좋은 거는 같은데 1번, 9번 중에 하나 받치는 말 선택해서 공략을 하도록 하죠. 자, 제주 1경주입니다. 자, 제주 1경주는 2번 거승태자가 강력한 축으로 잡혀 있습니다. 뭐 저 역시도 거승태자를 충막감으로 좀 봐요. 이 말은 지난 경주 때 발주가 좋았던 건 아니지만 전보다 전개 자체가 빨라졌어요. 전개 자체가 빨라졌고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이번 경주에서는 기대치는 현 군에서는 뭐 충분히 기대치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충막감으로 뭐 강하게 팔릴 것인데 2번 충막감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후차권에서는 3번 천하무적이 최저배당인데 선행을 갔죠. 그래서 선행을 갔을 때 천하무적이 먼저 선행을 갔을 때 최저배당으로 갈 수 있는데 거승태자가 그냥 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천하무적이 선행 가면은 되는 말이니까 이렇게 최저배당을 팔리는데 우선은 깜빡이라서 받치기로 봐요. 받치기. 대신에 천하무적보다 더 하나 재밌게 보는 말은 청함수예요. 이번에는 장우성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장우성 기수가 주행검사 재검도 다시 받았었고요. 그 전에 다영이가 타고서 입상도 했었던 말이에요. 아마 이번에는 기수가 교체된 이상 더 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6번 청함수를 상대마 1순위로 먼저 보고 싶어요. 3번과 6번 삐까삐까하게 보는데 6번은 배당상의 메리트까지도 있으니까 청함수를 좀 더 재밌게 보고요. 하나 받친다면은 그나마 1번 아름나 정도까지가 볼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지난번에 최적 전개였거든요. 최적이라서 이것도 더 뛸 거름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원게이트에서의 출전이니까 아름나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경주 같아요. 이전에 소나기한테 한번 진 적은 있거든요. 7번. 근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소나기가 외치기니까 자, 대가리에 붙여서 2번 거승태자에 붙여서 3번하고 6번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6번 쪽에 조금 더 기대를 하는 바이고요. 복병은 그나마 1번 정도. 그래서 2번을 필두로 이렇게 봅니다. 6번, 3번, 1번 순으로 해서 추천드리는 경주. 자, 서울 4경주 보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는 뚜렷한 축 없이 6번 위즈드림이 근소하게 인기 1위로 팔려가는 경주입니다. 위즈드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발주가 정상이었어요. 발주가 정상이 되면서 선행을 가게 됐고 이번 경주도 똑같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겠죠. 선행을 간다라면은 인기마 역할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고 발주가 혹시 몰라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경주는 저는 3번 비상배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는데 요 비상배는 지난 경주 특별히 늦밟기도 좀 있었죠. 그러면서 완전한 바닥에서 전개를 했었던 경주였어요. 바닥에서만 전개를 안 하면 비상벨이 올라올 수 있는 게임. 위즈드림이 선행을 받아서 그냥 5마신을 이기던 10마신을 이기던 나머지 말들은 비상벨이 이길 수 있다라고 봐요. 발주만 정상으로 나온다면. 더불어서 위즈드림 자체가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주행검사 때처럼 발주가 좀 늦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얘가 발주를 잘 나오던 못 나오던 상관없이 얘만 자기 스스로 비상벨이 늦발만 하지 않는다면은 자, 이번 경주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비상벨을 놓고 추천을 좀 드리는 게임이 되겠고 외곽에서 라온 사일런트도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라온 사일런스는 지난 경주 선입으로 전개를 했었던 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뛰려면은요 선행을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담 중량이 늘어났단 말이죠. 부담 중량은 늘고 선행은 안쪽에 위즈드림이 있어서 장담을 못하고 위즈드림뿐 아니라
안쪽에 뭐 보스 토크도 밀고 나올 수 있는 경주고, 라온 사일런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뛸 만한 경주 조건은 없어요. 인기마로 팔리지만 라온 사일런스는 팔려도 인기마로 잡혔어도 저는 세게 보는 입장은 아니고, 얘 대신에 볼 수 있는 말이, 우선 지난번 선행 의지가 없었던 4번 보스 토크, 얘는 선행 의지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선행 의지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선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즈 드림이든 4번 보스 토크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선행을 좀 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싶고, 또 선행이 겹치니까 비상벨 입장에서는 전개마저도 유리한 게임이 되는 거죠. 앞에 갈 수 있는 4번, 6번을 다 볼 거고요. 하나 복병을 예로 봐요. 요거 지난번에 제가 맞춰먹은 말이거든요. 원더풀 시킹이라는 마필. 당시 이제 모닝 원더 놓고 제가 당시 승부 레이스로 적중을 드렸던 그런 경주예요. 원더풀 시킹도 늦지 않게 전개를 해 줬었고요.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 앞에서 죽는 그림이라면은 원더풀 시킹 같은 말이 저는 올라줄 수 있는 그런 경주라서 원더풀 시킹을 다시 한번 배당마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10번 같은 말을 좀 약하게 보니까 다른 말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3번. 자, 비상벨을 놓고 선행마 중에 6번, 그리고 4번, 여기에 9번까지 배당마로서 9번까지 보고 갈 수 있는 경주. 비상벨 놓고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입니다. 자, 제주 2경주는 여기에 6번 광해대부가 지난번까지도 연속해서 입상을 해왔었던 말이고, 지난번 조교량이 엄청났죠. 지난번엔 조교량이 엄청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당한 조교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수까지도 이번에는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했고, 아마도 빠른 말이 없어서 여기서는 선행도 충분히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정도라면 뭐 충분히 강축으로 잡혀져 있는 그런 경주라서 광해대부 축막감으로 후착을 좀 찾겠습니다. 되는 말은 많아 보여요. 후차권이 여기도 혼전도가 좀 있게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자, 상대마 1순위로 좀 먼저 보는 말은 10번 아라리오예요. 자, 얘가 지난 경주 3착을 하면서 3착 승구를 했어요. 가볍습니다. 가벼운 부담 중량 속에 출전을 했고, 요 경주가 지난번에 3착을 했던 이유는 그대로 앞에서 그냥 끝났던 경주였습니다. 올라오는 걸음은 있는데 앞에서 버티다 보니까 못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리오가 이거 광해대부가 도망가는 경주, 선행 가는 경주라면은 가벼운 부담 능량 속에서 아라리오가 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인기마가 이거 9번 라스트 타임이거든요. 직전에 제가 축으로 놓고 때려서 먹었던 그런 말입니다. 라스트 타임은. 근데 이번 경주는 광해대부가 대가리로 서 있고 라스트 타임이 승군 착술에 걸려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나 지난번 라스트 타임은 빠른 말 자체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전개를 했단 말이죠. 빠른 말이 없어서. 이번 경주 지난번처럼 빨리 붙이면서 최선 다하면 2착은 할 겁니다. 2착 하면서 승군할 바에는 뺐다가 다음에 좀 만만한 편성에서 대가리 승부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때는 또 몇 번 빼면은 배당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라스트 타임은 승부 의지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지난번 맞춰 먹었던 말인데 저는 이번에는 라스트 타임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경주. 그러니까 아라리오 같은 말이 때리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설명 드리는 것이고, 안쪽에 1번 라이덴도 추임만데 무조건 아끼지 않고 얘는 열심히 타는 말이니까 라이덴도 올라오는 거는 보여갈 수 있고요. 복병 중에 하나 본다 하면은 라스트 타임이랑 같이 뛰었던 4번 대치. 어차피 저는 라스트 타임이 이번에 승부기가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치가 대신해서 대안으로 라스트 타임 대안으로 때릴 수 있는 말필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번 복병까지도 배당권을 한번 노려봅니다. 과연 라스트 타임이 이번에 승군에 걸려있고 대가리 칠 수 없는 경주라서
그런 경주 편성 속에서 열심히 탈지 안 탈지, 자, 그게 좀 염려가 됩니다. 9번, 1번, 4번까지 6번 놓고, 자,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면, 아유, 9번이란다. 잘못 썼습니다. 6번 놓고, 10번, 1번, 4번이에요. 아유, 9번 얘기하다 보니까 9번을 썼네. 자,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로 갑니다. 서울 오경주.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승부 레이스가 되겠고, 이번 오경주는 충막감도 없어요. 지금 잡혀있는 거는 9번 한마디 말도가 근소하게 머리, 비슷하게 팔리네요. 6번이나 9번이나 비슷비슷하게 잡혀있어요. 근데 다들, 대가리로 자신할 수는 없는 그런 경주 같아요. 자, 제가 노리는 이번 경주의 충마는요, 이겁니다. 4번 머스킷 클리어라는 마필. 자, 지난 경주에서 머스킷 클리어가 첫 입상에 성공을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전형적인 이거예요. 이전째. 말이 항상 신마들은 이전째 걸음이 늘어난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죠. 데뷔전에서는 진짜 별거 없었는데 이전째 걸음이 확 변하면서 지난번 경주력 변화가 뚜렷했고요. 이거는 쏴먹은 말이라 볼 수 없어요. 신마이기 때문에 이전째 걸음 변화가 온 말인 거죠. 쏴먹은 게 아니라 걸음이 확 변화가 온 말이고, 게다가 외곽에서 전개를 했었던 말이에요. 이번에 내치기면은 선입으로도 전개가 가능해요. 전개 자체도 좋아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킷 클리어는 써먹은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능력이 원래 있는 말이 지난 경주를 통해서 이제 잠재력이 폭발했다라고 보면 되는 경주죠. 그래서 머스킷 클리어를 가지고 요 레이스는 들어갈 거예요. 자, 요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머스킷 클리어. 저도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갑자기 잘 뛰는 바람에. 자, 머스킷 클리어 외곽 10번. 요 파란색 모자입니다. 옷은 곤색이고. 이번에는 4번 게이트니까 아마 전개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봐주세요. 자, 10번 게이트예요. 여기선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데뷔전 때보다 순발력도 나왔죠. 앞에 일찍 붙었어요. 선입이잖아요, 선입. 근데 이제 외곽이니까 자리 잡기가 조금 불편하게 전개가 됐죠. 이따가 보면은 중반까지 밀릴 겁니다. 중반까지 코너 돌면서는 중반으로 살짝 밀려요. 이 말이 아마 이번에 내치기면은 4번 게이트니까 바로 선입으로 붙을 것 같고, 지금처럼 외곽을 돌면서 원래 선입권에 있던 말이 뒤로 좀 줄줄줄줄 뒤로 새는 그런 전개가 됐었는데, 그런 불리한 전개 속에서도 외곽을 돌면서 올라오는 끝걸음이에요. 요 10번 파란 모자. 자, 그렇다면은 요게 이번에 내측에서 전개한다면 머스킷 클리버가 저는 뭐 전개가 무조건 더 좋아질 말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머스킷 클리어 이거는 그냥 한번 쏴먹은 게 아니라 능력상 또 될 수 있다. 또 될 수 있다. 뭐 애매하게 팔리는 말들이 많아서 4번을 놓고 승부를 해도 충분히 중배당으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승부는 4번 머스킷 클리버가 되겠고요. 자, 우리 최범현 기수가 기승 횟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승부하는 마필들, 이 복승률, 승률, 입상률이 기승 횟수 대비 좀 높아요. 알토란 같은 말들을 근래 좀 많이 타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범현 기수 이 머스킷 클리버도 아마 충분히 좋은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머스킷 클리버 가지고 오늘의 첫 승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제주 3경주로 가는데, 자, 여기는 제주에서 들어가는 승부 레이스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주에서 들어가는 승부. 자, 요거 보니까 무조건 묻지마 축으로 또 박성광과 이태용 조합이 무조건 인기마로 팔리게 돼 있어요. 지난번 타는 거 보면은 이 당산보스와 이 추입으로 올라왔었는데, 지난번에 이번 경주도 아마 추입으로 말을 타겠죠. 그때는 이제 뭐 재검도 좋았었고 바로 강조게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입상을 했기 때문에 57이에요. 부담 중량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 말이 갑자기 뭐 선입으로 탄다거나
선행을 간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당연히 추입으로 말을 탈 거란 말이죠. 추입 타이밍이 관건인 게임. 추입 타이밍이 관건이라서 당산 보스만큼 추입력을 갖고 있는 저는 요 7번 전농 최고가 요거는 저는 전적으로 승부다라고 보거든요. 전농 최고라는 말이요. 지난 경주 때 늑발을 했었고 더불어서 거리 손해도 많이 봤어요. 늑발하고 거리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당산보스 입장에서는 지난번처럼 똑같이 타면서 부담 중량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전농 최고는 말 그대로 발주만 신경 써서 나오면 얘는 부담 중량 자체가 지난번하고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금빛 여제가 승부하기는 더 좋아요. 발주만 잘 나오면 되는 거니까. 발주가 안 좋아서였으니까. 자, 이번 경주 발주만 잘 나온다면은 전농 최고가 당산보스만큼의 추입력을 보여갈 수 있고, 당산보스보다 4코너를 먼저 돈다? 그러면은 전농 최고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당산보스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배당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거든요. 그래서 7번 전농 최고를 가지고 요 레이스는 승부를 한다. 7번을 놓고 중배당까지 여기서는 노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당산보스가 그냥 앵면상 인기마인 것이지 추입 타이밍의 여부에 따라서 요거는 배당이 좀 중배당으로 갈 가능성, 터질 가능성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농 최고를 갖고 이거는 승부다. 7번 놓고 승부 레이스로 요 레이스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가겠습니다. 연속된 승부처럼 한 번 더 갑니다. 자, 서울에서의 다시 한 번의 승부 경주로 추천을 좀 드려요. 자, 인기 많은 9번 그대만 있다면이 인기 1위로 잡혀 있습니다. 선행 같죠? 능검 좋았고요. 능검 좋았고 선행을 가면서 자, 지난 경주 그대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대만 있다면이 무조건 선행이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6번 스마일데이도 여기서는 선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스마일데이가 지난번에는 좀 힘을 많이 쓰면서 선행을 갔었는데 이번에 쉽게 힘 한 배를 하면서 나간다면은 얘가 선행 가고 얘는 붙잡고 따라갔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갈 수 있는 말 그 뒤에서 따라가는 편안하게 전개할 수 있는 말 하나를 노릴 겁니다. 이번 경주 바로 그게 4번 픽처입니다. 픽처가 지난 경주에서 이제 비로소 첫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서 부담 중량이 이번에 좀 늘어나긴 했는데 직전에도 편안하게 무리 없이 전개를 했었던 경주인데 이번에도 동일한 전개를 한 번 더 기대를 하고요. 무엇보다 지난 경주 입상을 하면서 변화가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요거 지난 경주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픽처가 이번에도 선입으로 말을 탈 겁니다. 8번 분홍색 모자입니다. 픽처가 타는데 이번 경주는 6번, 9번이 앞에 나갈 거예요. 자, 6번, 9번이 앞에 나갈 겁니다. 상상을 하면서 봐주세요.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말은 요 8번이에요. 픽처. 지금 경주 6번, 8번이 앞에 튀어나갈 거고 요 픽처가 이런 식으로 따라 붙을 거예요. 이때처럼. 힘 안 쓰고서 따라 붙었죠? 힘 안 쓰고. 초반에 미는 거 없이 중위권 정도를 따라갔었는데 초반에 안 밀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밀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자리 잡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도 픽처가 뭐 이번 경주 앞에서 6번 9번이 나가던 누가 앞에서 나가던 싸우던 상관없고 픽처가 이대로 똑같이 따라올 겁니다. 지금처럼 요 8번 분홍색 모자 똑같이 따라오다가 앞에서 하나 죽으면 지금 탄 것처럼 올라올 거예요. 앞에서 하나 죽으면 지금처럼 탄 것처럼 요렇게 올라올 겁니다. 전개가 이번에도 딱 나오는 그런 경주예요. 전개가 이번에도 딱 나오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인기도는 3위 정도로 팔린다. 그대만 있다면 선행을 못 갈 수도 있는데 인기마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픽처가 인기 3위로 팔린다? 전개 이점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땡큐죠. 전개가 나오니까. 관건은 오직 부담 중량일 겁니다. 4번 픽처를 가지고 중배당까지 노려갈 수 있는 경주고요. 부담 중량 자체를 극복해낼 수 있느냐인데 워낙 지난번에 초반 여유있게 말을 타왔고 이번에도 전개가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경주이니까 저는 요 픽처를 가지고 앞에서 누가 버티던 간에 픽처의 전개가 유리하다. 픽처 놓고 요 레이스는 승부로 추천드립니다. 연속된 승부처 중반부 가져갈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제주에서의 메인까지 이어갑니다. 제주 메인이에요. 자, 오늘 제주에서 이제 가장 재밌게 보고 가장 강하게 보는 그런 경주인데, 자, 요 레이스는 뚜렷한 축은 없어요. 근데 번번이 팔리고 못 갔던 2번 리치 디바인이라는 마피를 갖고 오늘의 메인을 들어갈 겁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리치 디바인이 빠질 때마다 제가 적중을 했어요. 지난 경주 아크 갖고서 승부 레이스로 적중했고, 아크. 지난번에는 아크 놓고 때렸죠. 그 전에는 청룡시대. 이거는 메인 승부로 제가 적중을 했어요. 그때는 청룡시대 가지고 정확히 주력으로 강해전차랑 또 때리기도 했었죠. 리치 디바인이 나올 때마다 제가 재미를 톡톡히 봐왔습니다. 그러한 리치 디바인이 드디어 이제는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다라고 봐요. 특히나 지난 경주 때는 내측으로 기대는 것도 좀 많아가지고 추진 자체가 좀 많이 약했었던 경주예요. 게다가 외곽에서의 출전이었고요. 그 부분을 염려했었잖아요. 외곽이라는 점. 그래서 아크 놓고 추천드리기도 한 거였어요. 자, 이번에 영상 한번 보면은 리치 디바인이 지난번에는 외곽이었으니까 요 10번 외곽이었기 때문에 중반에 앞에는 붙었지만은 선두권에 붙을 때까지 전개가 편치 않았거든요. 보세요. 외곽이었기 때문에. 자, 외곽 10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안쪽 2번 게이트면 편안하게 붙을 텐데 안쪽에 있는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6번 같은 거 막 채찍대고 나오고 안둑수도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초반에 중위권에서 출발하다가 중반에 쓱 넘어오게 됩니다. 쓱 감으면서 타는데 거리 손해가 꽤 있고 그리고 약간 힘 소비도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편안하게 붙으면 상관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힘을 쓰게 됩니다. 힘을 좀 쓰면서 선두권에 붙게 됐어요. 이게 외곽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이기도 하고요. 리치 디바인이 딱 그렇게 외곽으로 힘을 쓰면서 전개를 하다 보니까 결국 직선주로에서는 내측으로 좀 기대면서, 자, 내측으로 바로 기대면서 추진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깨진 경주죠. 리치 디바인이. 요 말이 바로 앞경주, 지난 그 경주에서는 선행을 가면서 뛰었던 말이란 말이죠. 선행을 가서 깨졌던 말이 선입으로 말을 타면 당연히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 경주 선행 가서 4차 간 말이 선입으로 따라간다?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자, 리치 디바인이 외곽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경주인 거죠. 요거 다회전적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때 선행 가서 깨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서 선행을 갔어야 인기마 역할을 하는데 선입으로 전개하니까 부러지는 거예요. 기대는 모습도 봤잖아요. 자, 이제는 선입으로 깨지기까지 다 할 것 다 했어요. 할 것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리치 디바인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더 이상 빼먹을 수가 없다. 선행 가서 주고받고 지난 경주 따라가면서 주고받기 때문에 이번 경주 따라가도 내측이니까 더 뛸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리치 디바인이 드디어 때리는 경주다. 드디어 때리는 경주. 이제는 그동안은 리치 디바인이 빠질 때마다 제가 재미를 톡톡히 봐왔다면 이제는 리치 디바인을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가 왔으니까 리치 디바인 놓고 승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리치 디바인에 붙이는 말을 그냥 뻔히 보이는 인기마로 붙이는 게 아니라 W짜리 복병으로 하나 붙일 거예요. 중배당 한 방으로 갈 겁니다. 그 복병의 메리트까지 있기 때문에 이경주가 메인인 거예요. 그 복병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뻔히 잡혀있는, 여러분들 책에 잡혀있는, 오두 안에 잡혀있는 그런 인기맛 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리치 디바인에 붙여서 완전한 W 복병, 중배당 한 방, 한구라 되는 그런 승부를 이번에 준비한 거니까, 자, 제주 메인 또 한번 기대해 주시죠.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이유, 자, 결과로 또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일 것인데, 자, 오늘 제주는 여기서 한번 승부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서울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이번 서울 7경주도 축이 없어요. 축이 없는데 믿을만한 머리도 없어 보여서 저는 3번 캠프 데이비드 요 놈 놓고 공략하려고 해요. 캠프 데이비드를 지난 경주 제가 적중했었던 게임이었고요. 외곽으로 거리 손해가 많았었고요. 자, 이번에는 캠프 데이비드가 내측이기 때문에 아마 선입으로 전개를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전개가 더 편해질 겁니다. 라이징무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발주가 늦었단 말이죠. 발주가 늦으면서 역시나 또 한 번 빠졌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발주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또 한 번 관건이 될 것 같고, 글로벌 타임 같은 경우는 늘어난 거리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액면상으로는 얘네 17막건으로 팔리고 있지만 요거 아니다. 캠프 데이비드가 고 깜빡이를 깨고 들어가는 경주가 될 거라서 3번을 놓고 저는 공략을 할 거고, 7번을 먼저, 그 다음 4번, 여기에 한 마리만 더 본다면은 9번까지 슈퍼블루문은 계속해서 탄력을 유지해 주고 있는 말이죠. 여기에 제가 지난번 놓고 때렸던 말도 있어요. 바주카보이, 요거는 지난번 선행 찬스라서 요거 놓고 들어갔었는데 월드조이랑 조합이 되더라고요. 요거 못 맞춰 먹었어요. 제가 바주카보이 놓고 때리면서 월드조이랑 조합이 되는 바람에 못 맞춘 건데, 바주카보이는 딱 그때가 전부였던 것이고요. 그 이상으로 더 뛸 게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을 필두로 7, 1, 9 이렇게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제주 5경주 갑니다. 제주 5경주 7번 천상화신이 인기 1위네요. 자, 천상화신을 저 역시도 충막감으로는 우선 보고 있어요. 부담 중량이 이제 60kg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부담이 60kg까지 올라가도 지난 경주 여유승을 거둔 말이고 복승률 100%, 승률 100% 그런 말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자, 지난번까지도 여유를 보였기 때문에 60kg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이제 천상화신에 붙여서 상대방 압축해야 되는 그런 경주 같은데, 1순위는 최저배당이지만 용담 챔프가 우선은 뭐 눈에 보여도 게이트가 좋으니까 한 번 더 가능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출전하긴 하지만 전개상 용담 챔프가 상대방 1순위가 될 것 같고, 또 더불어서는 뭐 4번까지는 잡혀 있는데, 이 4번보다 먼저 복병으로 2번 황금시대를 저는 이번에 좀 추천을 드리는데, 얘가 이번에 전개가 최적으로 간다면 좋아질 거고요. 조교가 이번에 강해요. 기수도 이번에는 김준호로 바꿔서 뭔가 분위기를 지금 바꾸는 그런 모색을 하고 있단 말이죠. 황금시대가 좀 배당을 좀 낼 수 있는 말 같고, 또 하나 복병은 5번도 있거든요. 무주미소는 근데 13조가 이게 한 집이라 가지고 천상화신이 있는데 무주미소가 같이 담글까? 같은 한 집으로 갈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무주미소도 복병은 복병인데 한 집 막건보다는 그래도 봉성대로 쪽이 요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4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한 집이 워낙 뭐 자주 안 들어오니까 7번 천상화신 놓고 1번 배당마로는 2번 그리고 4번까지 1번 필두로 요렇게 추천드리는 경주다. 2번 같은 말이 오면은 재밌을 텐데 한번 좀 기대해보죠. 자, 서울 8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는 3번 최강골드가 압도적으로 팔립니다. 자, 최강골드가 과연 언제 무너질까?
김효정 기수가 계속 이 말을 기승을 할까? 자, 과연 언제까지 김효정 기수와 호흡을 맞출까? 제가 봤을 때는 부러지면 교체가 되는 그런 말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 최강골드가 뛰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기세로 봤을 때는 앞으로 큰 경주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충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효정 기수와 계속 언제까지 호흡을 계속 맞출지는 몰라요. 아마 나중에는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드는데, 하여간 최강골드가 지금 아주 잘 타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복귀 전에서도 조교는 좀 약했지만 뭐 컨디션 자체가 이상 없다 보니까 아예 뭐 배당판을 자기가 인기 3위였는데 인기 1위로 배당판을 뒤엎더니만은 그대로 입상에 성공을 했죠. 자, 최강골드하고 여기 이제 상대마로서 원더풀 S가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난 경주는 거리를 늘려 나오니까 레이스가 느려진단 말이야. 거리를 늘리니까 느린 경주가 되니까 중반에 모래를 안 맞으면서 탈 수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단거리에서는 빠른 말들 많고 서둘러야 되고, 그러니까 힘한 배도 안 돼, 모래는 모래대로 맞아, 그러면서 실력 발휘가 안 되다가 지난 경주 거리를 늘린 게 아마 신의 한 수였습니다. 거리를 늘리면서 느린 경주에서 뛰다 보니까 모래를 안 맞아가지고 더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거리를 늘려서 1800을 한 번 더 도전하게 됐고, 두 마리가 저는 동반 입상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러브마인이 인기마로 잡혀 있는데 저는 러브마인이 솔직히 그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그냥 거의 착승권 시장 정도의 실력이었으니까 그 정도 무서운 말은 아니고, 여기서 무서운 말은 얘예요. 얘 1번 블러드 마운틴. 요거 제가 지난 경주 직전에 노렸던 말이잖아요. 직전에 노렸던 말인데 선행을 못 가는 바람에, 선행을 갔어야 되는데 안쪽에서 이 캔버스 앵고가 선행까지 가는 바람에 아쉽게 못 갔던 게임이었거든요. 아마 블러드 마운틴이 지난 경주 때 선행을 갔으면 저는 버텼다라고 봅니다.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최강골드가 있긴 하지만 게이트발로 블러드 마운틴이 이번에 밀고 나온다면 선행으로서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선행을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이고, 막권 조합을 어떻게 하려냐면은 3번이 압도적으로 팔리긴 하는데 3번이랑 10번 막권을 우선 기본 원틀 한방 막권으로 보는데 1번을 꼭 보고 싶거든요. 1번을 꼭 보고 싶은데, 요렇게 조합이 되는 거는 이제 다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요 조합은 이게 배당이 꽤 좋을 거예요. 왜냐면 최강골드가 언제까지 이 연속 입상을 이어갈런지는 모르는데 이번에 부담 중량도 좀 늘어났단 말이죠. 1번이 오히려 선행을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차 직선에서 잡힐 소지도 있는 거니까 요 경주는 요렇게 3마리 복조 막권으로 공략을 해도 배당상의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깨끗이 다시 한번 써드리면은 3번, 10번을 기본으로 가고 1 놓고 3번이랑 10번 막권을 터트릴 수 있는 말로 요 1번 블러드 마운틴, 요거 지난번에 제가 노렸는데 선행 못 갔거든요. 선행 갔을 때는 이변이 가능한 거니까 블러드 마운틴을 최대 복병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제주 6경주로 할게요. 자, 제주 6경주입니다. 이번 제주 6경주는 1번 태왕건 놓고 공략합니다. 자, 게이트바를 좀 잘 살려줘야 되는 말인데, 자, 지난 경주는 1300이었어요. 1300은 뭐죠? 발주하면은 바로 코너죠. 1300, 1400은. 그런데 그 경주에서 게이트가 몇 번이었어요? 8번이었어요. 전개가 나올 수가 없죠. 앞에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출전했다면은 유리하겠지만 1300, 1400 외곽 게이트는 쥐약이에요. 쥐약. 그런 태양건이었습니다. 그랬던 태양건이고, 이번에는 게이트가 좋아졌어요. 1300은 아니지만 1200이라 하더라도 게이트바를 충분히 받고 뛸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적정 주기에서의 출전이란 말이죠. 지난번 휴양후 복귀전이었고, 태양건이, 제가 지난 경주 때는 태양건이
삼복용으로 고배당이니까 삼복용으로 이런 설명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태양건이 게이트가 무조건 좋습니다. 전개 자체가 편해지고 빨라질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1번을 놓고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번을 놓고 드릴 것이고 1단고가 액면상 가장 강력한 축이니까 1단고는 무조건 배팅권. 다만 얘도 기복만대 부담이 많이 늘었으니까 빠졌을 때는 배당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4번 광화의 챔프 그리고 6번 충무공. 혹시 모르겠어요. 터진다면 강한 능력 이런 말도 터트릴 수는 있거든요. 강한 능력 같은 경우는 뭐 현장에서 상태를 좀 보면서 판단할 거고 9억불은 모르겠어요. 이 말이 예전에는 그래도 좀 뛰었던 말이고 재검은 이상이 없는데 재검만 잘 뛰고 있거든요. 희한하게 재검만 잘 뛰고 있어서 9억불의 판단이 좀 애매해요. 9억불. 아, 이 말은 어떤 말인지 미스터리합니다.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1번 태양건을 가지고 우선은 3번 그리고 4번 6번까지는 이렇게 우선적으로 먼저 보고 있다. 9억불은 미스테리다. 미스테리. 자, 그리고 서울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이번 서울 구경주가 자, 오늘 서울에서는 자, 메인 승부레이스로 추천을 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메인 승부로 추천을 드리는 경주고 뚜렷한 충막감도 없습니다. 충막감도 없는 그런 경주예요. 자, 여기서 제가 노리는 말은 지난 경주 제가 적중을 하긴 했지만 당시 복병이었습니다. 바로 8번 모어댄 조크. 지난번 복병이긴 했었는데 복병일 때 들어오면 더 좋긴 했지만 모어댄 조크가 말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어요. 지난번에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어댄 조크가 추입을 하면서 마지막 상당한 거리를 좁히더라고요. 자, 모어댄 조크는 예전에 선행선임마였는데 이번에는 따라가도 상관이 없다. 더군다나 이번 경주가 초반 선행권이 좀 겹치는 경주예요. 자, 보세요. 가장 빠른 말이 펠로엘토 선행마. 근데 부담 중량 요렇게 늘어났어요. 지난번 선행 가서 잡혔는데 부담 중량이 늘어났으니까 더 뛸 거는 없겠죠. 여기에 디아나가 이번에는 김태훈 기수입니다. 지난 경주에서는 선행을 가서 약간의 경합성은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선입으로 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얘도 지난번 열심히 탔단 말이니까 더 뛸 것 같진 않아요. 자, 인기 마필들이 더 뛸 거 없고 더 뛸 거 없어요. 게다가 다 앞에 가는 말들이란 말이죠. 이뿐 아니라 수아라스타도 있죠. 수아라스타가 연속해서 입상을 했는데 얘도 지난 경주 잘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아라스타도 부담 중량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얘도 더 뛸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펠로엘토도 더 뛸 게 없고 디아나도 더 뛸 게 없어. 수아라스타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유일하게 모어댄 조크만이 이번 경주 자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줄 수 있다. 자, 지난번 끝걸음 보여줬는데 거리 늘어나서 출전을 했죠. 앞에서 선행가는 앞에 가는 말들이 겹치기 때문에 직선에서의 추입도 먹혀갈 수 있겠죠. 추입만 하면은 수아라스타가 유리한데 모어댄 조크가 부담량이 더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경주 말이 분명히 살아있었던 좋아졌던 그런 말이 이번에는 편성도 정확히 만났으니까 지난번보다 인기를 더 모으긴 하겠지만 이번 경주는 그야말로 절호의 입상 찬스를 맞이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메인 승부레이스로 지난번에는 복병으로 노렸지만 이번에는 모어댄 조크가 자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경주를 만났으니 모어댄 조크를 가지고 여기서는 승부합니다. 자, 어떻게든 간에 모어댄 조크가 올 수 있게끔 우주의 기운이 다 뭉치는 앞에서 펠로엘토, 디아나 무조건 앞에 튀어나가고 거기에 뭐 도끼블레이드, 7번 KN 골드킹 다 선두권 몰아치고 1번 이스트 강저까지 다 앞에 뭉치고 막 이러면 모든 기운이 모어댄 조크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는 모어댄 조크 놓고 오늘의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메인 승부 모어댄 조크 요놈 놓고 한번 때려볼게요. 자, 마지막 승부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오늘 마지막 승부처예요. 마지막 승부처. 자, 이 경주도 보니까 1번 큐피드 이시 인기마예요.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큐피드 잇이 약간의 이번에 공백이 있죠. 공백이 생긴 이유는 열창도 있고 부종도 있어요. 상처가 좀 있었나봐요. 붓기도 하고 그랬었나 봅니다. 자, 큐피드 잇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공백이 생긴 가운데서의 출전입니다. 요런 약간의 부상으로 인해서 조교 강도도 조금 약해졌어요. 근데 입상을 하던 말이라 부담 용량 올라가 있어서 큐피드 잇을 놓고 들어갈 수는 없다. 어차피 선행마이긴 한데 축으로는 못 가겠다. 축으로는 못 가겠다. 그런 경주.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인기 많은 7번 실버레인이죠. 얘도 거의 선입이긴 한데 지난번에 선입으로 타긴 했는데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감량 이점을 대폭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인 기수들이 가볍긴 하지만 기승술에 있어서는 얘가 선행을 간다라고는 믿을 수 있어요. 기승술이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선행을 간다라고 하면. 근데 이번엔 선입으로 타야 되거든요. 아무리 지난 경주 선입으로 들어왔어도 정정희 기수가 타는 안쪽 게이트에서 선입이랑 신인 기수가 타는 외곽 게이트에서의 선입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버레인도 장담 못해요. 큐피드도 몰라. 실버레인도 몰라. 자, 이렇게 인기 마필들 팔리는 말들은 액면상 팔리는 거지 믿을 수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마지막 승부는 이거 놓고 갑니다. 에이스 K. 에이스 K. 자, 지난 경주보다 달라진 거는 부담 중량밖에 없어요. 부담 중량만 딱 불리해진 것이고 요 레이스는 에이스 K가 딱 선행마 얘 나가고 얘 나가면 그 뒤 선입권에서 딱 자리 잡고 따라가면 1이 죽던 7이 죽던 아니면 둘 다 죽던 에이스 K는 딱 따라가다가 한 발 쓰면서 올라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전개가 무조건 나오는 경주. 선임마가 유리한 경주예요. 따라가는 말이 무조건적으로 이건 유리한 경주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승부는 에이스 K. 장추열 기수가 또 이런 거 놓치지 않죠. 오늘 마지막 승부는 에이스 K 놓고 깜빡이 깨면서 승부할 수 있는 경주라는 점. 5번 놓고 갈 겁니다. 5번을 가지고 중배당까지 자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니까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 에이스 K 요거 놓고 때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경주로 갑니다. 마지막 경주는 2등급 레이스인데 자, 글쎄 신뢰가는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 지금 팔리는 거는 매직 포션이 팔리긴 하는데 매직 포션도 공백이 있고 부담 용량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냥 뭐 선행 가서 그냥 일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예전에 뛴 액면상 그렇게 팔리는 건데 글쎄 부담량이 지금 높단 말이죠. 부담량이 높아서 오래 공백이 있어서 매직 포션이 버틸지 못 버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좋아진 거는 지모션이 지난번 보니까 말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지모션이 좀 좋아졌고 그래서 지난번에 착순까지도 왔잖아요. 좋아졌고 뉴돌콩이 제대로 한번 때려주면은 전개는 뉴돌콩 같거든요. 전개는 지난 경주에서는 입상마 전력이 워낙 강했던 경주예요. 뉴돌콩 입장에서는 지난 경주는 강금이었던 게임이었고 이제 뉴돌콩이 편안하게 전개할 수 있는 경주는 만났다라고 봐요. 그래서 매직 포션의 걸음이 선행 가서 5마신을 이기던 10마신을 이기던 그에 상관없이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뉴돌콩이 제일 낫고 매직 포션이 오히려 부러졌을 때는 배당상의 메리트도 있는 거니까 자 복승식 기준으로는 3번 뉴돌콩이 가장 유리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지모션이 좋아졌으니까 지모션을 전적으로 좀 볼 것이고 매직 포션 인기 많으니까 가져갈 것이고 만약에 다 안된다면은 9번 브라운 골드 지난번 불안한 인기마로 말씀드렸던 브라운 골드까지 오늘 마지막 경주는 이렇게 3번 가지고 4, 8, 9 순으로 해서 3 넣고 공략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경주 3번 넣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기복마들이 굉장히 많고요. 출전마가 많기 때문에 자 휴장호 펼쳐지는 이번 주 만만치 않은 흐름이 될 거예요. 인기마 옥석 잘 가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깜빡이를 최대한도로 공략을 피하면서 복병을 놓고 혹은
인기말을 놓고 가더라도 깜빡이를 좀 피하는 전략을 좀 많이 세워서 붙어볼 예정인데 뭐 결과까지 한번 기대해보죠.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좋은 촉 잡고 가겠고요. 제가 이걸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분석을 또 하거든요. 또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더 추가해서 꼭 봐야 되는 마필들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고요. 1호 예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